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6강, 마지막 6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은 지난번에 이제 노이즈 리덕션 하다가 이제 뒷부분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게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 노이즈 리덕션을 이제 이런 툴을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제가 지난번에 썼던 아이로톱 그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전 스탠드어론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딱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이 관심 있으시는 게 노이즈 리덕션 같은데 딱 방법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브로드밴드 노이즈 이런 광대역에 이런 만약에 여기서 촬영을 한다고 치면은 녹음을 하면은 이제 저런 에어컨 소음, 아니 환풍기 소음 뭐 이런 것들 많겠죠. 룸톤이나 이런 것들 일단 이런 아이로톱이나 이런 아니면 제트 노이즈, 엑스 노이즈 이런 플러그인을 써서 확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지워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사가 딱 그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그 더 노이즈를 제거해 버리면 대사가 뭉개지거든요. 왜곡이, 디스토션이. 그러니까 디스토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딱 그 값을 설정하는데 대사가 안 뭉개지게끔 하니까 노이즈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EQ 같은 걸로 이렇게 싹 곡선 만들어서 빼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노이즈 리덕션을 진행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노이즈의 생성 원인과 종류. 그리고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무선 마이크가 노이즈가 많은 공간에서 무선 마이크가 훨씬 녹음에 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붐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초지향성이라고 해도 민감한 컨덴서 마이크거든요. 이 무선 마이크는 컨덴서형이 아니어서 팬텀 파워가 켜지지가 않아요. 안 켜도 돼요. 그러니까 팬텀 파워라는 게 그 녹음기에 달려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그거를 켜야지만 붐 마이크가 작동이 되는데 얘는 그냥 마이크에 놔두면 돼요. 팬텀 파워를 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녹음을 한다 쳐도 팬텀 파워는 전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팬텀 파워가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컨덴서 마이크의 그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더 뭐랄까 이 소음이 잘 안 들어가죠. 그리고 무선 마이크를 쓰면은 몸에 항상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 안 들어가니까 만약에 소음 많은 공간에서는 녹음을 할 때 무선 마이크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노이즈의 이제 생성 원인과 종류를 조금만 보면은 자, 노이즈의 생성 원인인데요. 노이즈 생성 원인은 이제 영화나 영상 제작 과정이나 녹음 등의 사운드 작업 시 필요 없는 소리가 당연히 유입이 되겠죠. 예를 들어 뭐 그냥 이렇게 꽉꽉 발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믹스 과정 시 의도에 따른 결과물, 제가 듣고 싶은 결과물 그 소리 이외에 모든 소리를 다 노이즈라 그랬는데 이것들을 제거해야겠죠. 그리고 현장 녹음 시에 가장 중요한 건 스튜디오 녹음 ADR 같은 경우엔 통제가 돼요. 소리들이 다 아무래도 방음벽이 다 있고 이런 여기는 방음이 안 돼 있는데 이런 흡음재 같은 것들이 다 소리를 수음하기 때문에 노이즈 같은 게 다 컨트롤이 되는데 이제 현장 녹음 가면은 뭐 차 소리나 도로변의 차 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쥐약인데 이런 다양한 노이즈가 유입되는데 상황 통제가 불가피하다면 잡음이 섞인 소스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제거를 해야겠죠, 후반 때. 노이즈의 종류를 보면 제작 현장 내부가 있고요, 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 노이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폴테이션 노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노이즈, 그 다음 브로드밴드 노이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프로덕션 과정에 따른 노이즈의 종류, 이제 프로덕션 외부에서 오는 촬영 시 통제가 불가능할 때 유입되는 잡음이고요. 네, 자동차나 뭐 이제 그냥 뭐 시끄러운 그런 군중들 소리, 그런 주변 소음, 룸톤, 앰비언스, 뭐 여름 때는 특히나 저 곤충, 저 매미 소리가 아주 그냥, 그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제거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파수 대국대가 막 삐삐 막 이런 식으로 울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제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네, 곤충 소리가 있고, 그 다음 물소리, 동물, 새소리 이런 생각지 못한 노이즈가 많이 끼죠. 현장 녹음 과정에서 최대한 소음의 반대 방향을 지향하여 수음하거나 SO, 사운드 온리 녹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그냥 뭐 시간이 없다 치더라도 만약에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촬영은 잘 됐어도 사운드 온리만 가는 거죠. 촬영을 다시 할 필요 없고 녹음만 다시 해가지고 사운드 온리 이렇게 녹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쓸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닫는다면 당연히 후시 녹음 ADR을 해야겠죠. ADR 해야 되고, 그 다음 프로덕션 내부에서 있는데 이제 연기자, 스텝, 장비, 발전차 조명 등 그리고 소품, 세트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잡음. 예를 들어 경험을 제가 했었을 때 핸드헬드 촬영 시 발소리 정말 짜증나요, 저거. 이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촬영 감독님들이 신발을 벗고 많이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자의 발소리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후반 때 그냥 발소리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 들어가게. 그리고 정기적 잡음. 이건 이제 그 붐마이크의 뒤에 라인이 XLR 잭이 제대로 연결 안 되면 저런 정기적 잡음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세트 잡음 이런 것도 크고. 연기자의 잡음, 연기자에 의한 잡음은 이제 적절치 못한 발소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치차름. 이거 같은 경우는 후반 때 DS라는 플러그인을 써서 좀 지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꼬르륵 소리 이런 뭐 특정한 소리들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팅, 부적절한 액션으로 인한 잡음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사용 시에 이 슬림 소리가 굉장히 좀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팁을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5세, 최대한 마이크는 그 입 쪽에 딱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5세 살짝 떨어져서, 예, 제가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입 모양 쪽을 향하고 옷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고, 예, 이런 식으로 딱 잡으면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소리가 잘 수음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입 모양 쪽으로 향하고 옷에서는 살짝 떨어뜨리는, 네, 이게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이거 안으로 넣어야 한다 하면은 청테이프나 절연 테이프나 이런 아니면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테이프를 사용해서 테이프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 몸이나 아니면 옷 이렇게 붙이는 것도 좋아요. 부착하는 것도 좋고, 네, 그러니까 꼭 그런 거 한번 테스트를 하고 녹음을 들어가야겠죠. 이 슬림 소리 같은 경우엔. 그리고 전기적 잡음이 있는데 조명기기, 촬영기기, 발전차 등 이런 것들 이제 조명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의 불균형으로 인한 잡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이크 케이블, 특히 이 XLR 잭, 막 가끔 그러시는데 이제 지지직 소리가 막 난다, 녹음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무조건 XLR 잭을 의심해 봐야 돼요. XLR 잭을 갈던가 XLR 잭을 꼭 뭐 대여를 한다면 XLR 잭을 꼭 두세 개는 꼭 거기서 달라 해가지고 빌린 다음에 저런 게 꼭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심하거든요. 이 XLR 잭에서 나는 전기적 잡음은 이건 진짜 피해야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후반 때도 힘들거든요. 잡기가. 그러니까 꼭 피해야 되고, 만약에 자기 장비라면 XLR 잭은 적어도 2개 정도는 사놓는 게, 예,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한 5,000원 정도면 사거든요. 5,000원 만 원. 예, 이런 거 항상 XLR 잭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마이크 사용 시에 전파방해, 드롭아웃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주파수 대역대를 계속 조정을 하면서 맞춰야겠죠. 예. 계속 끊길 수가 있거든요. 툭툭 끊기는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전파방해. 이러면은 주파수 대역대를 바꿔서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TV나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이런 건 당연히 이런 히스 노이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끄고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세트에 의한 잡음은 달리 소리. 달리 소리 저거 정말 짜증났어요. 이거 달리 때문에 진짜 막 이런 소리가 되게 막 칼 가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ADR을 간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달리 소리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붐 핸들 노이즈, 이건 붐 오퍼레이터 분들이 되게 잘해줘야 되는데, 핸들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꽉 잡는 것보다는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핸들 노이즈가 안 들어가게끔, 예, 하는 게 좋고, 이게 힘들면 장갑 같은 걸 써요. 또 이게 미끄러운 살짝, 아니면 약간 그 3D 장갑이라 해야 되나? 뭐 있어가지고 그걸 딱 써가지고 최대한 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쓰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붐 오퍼레이터 분들 보면 항상 장갑 끼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붐폴과 쇼크 마운트 등에서의 잡음. 그래서 그 라인 있잖아요. 그 붐폴 때 그 라인이 계속 툭툭 친단 말이에요. 들 때마다 툭툭 쳐가지고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라인 이렇게 XLR 잭 감아놓고 여기다 청테이프를 좀 붙여요. 이렇게 전기 테이프나. 그래서 절연 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라인하고 붐폴하고 이렇게 터치 잡음 안 생기게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트의 울림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목욕탕이나 뭐 럭키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처음에 유해진 배우님이 나올 때 그 목욕탕 씬에서 좀 울림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긴 했는데, 최대한 가깝게, 그럴 때는 푸시샷 하면은 진짜 다 울려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깝게 녹음을 해주는 게 좋고, 정인 들면 무선 마이크를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의 종류는 하모닉 노이즈가 있죠. 하모닉 노이즈. 특정한 주파수와 그에 따른 하모닉스에 의한 잡음. 즉,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대로 생각하면 돼요. 특정한 주파수, 그러니까 삐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막 웅 하는 소리가 나거나, 특정한 주파수에 의한 잡음. 그래서 홈 노이즈와 같은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주파수.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삐 이런 소리들 있잖아요. 일정한 소리들. 그런 것들이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의 외부 충격이나 막
찌직찌직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팝 노이즈 이런 것들도 하모닉 노이즈고, 촬영 공간이나 실내 룸톤에 의해 발생되는 특정 주파수의 공진 럼블 노이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EQ나 아니면 필터 아니면 뭐 특정한 노이즈 리덕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워줘야겠죠. 그 다음 이제 인터폴레이션 노이즈인데 보관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주파수의 보관 작업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주파수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소리가 나면 그 주파수대 찾아가지고 깎아주면 되잖아요. 예, 깎아주면 되고 주파수의 보관 작업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범위 이상으로 입력된 왜곡 클리핑, 즉 피크 뜬다 치죠. 피크라는 그 용어가 이 보관 노이즈 속하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좋지 못해서 지글지글 막 끓는 듯한 소리가 있는데 그런 걸 크래클 잡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디크래클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브로드밴드 노이즈. 노이즈의 주파수가 매우 넓은 여러 노이즈의 혼합인데 그냥 그냥 나머지 그냥 다 노이즈라 보시면 돼요. 뭐 적절치 못한 앰비언스나 이런 것들. 영화 사운드 제작 과정에서 현장 녹음 과정에서 유입된 과도한 주변 환경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조톱이나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아이조톱이나 엑스노이즈, 웨이브스 엑스노이즈, 제트노이즈 이런 것들 사용해서 지워줄 수 있다.